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형배가 폭주기관차를 넘어서 폭주 탱크처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윤 대통령 측의 증언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요. 급기야 3분만 더 말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 문형배가 국회 측 소추위원단의 공동대표인 정청래에게는요, 추가 의견 제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3분만 더 말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던 자가 정청래에게는 추가 진술 기회를 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의 결정적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34명이었는데 문형배는 이 가운데 달랑 8명만 받아주었습니다. 사실이 이래요. 이런 행태에 분노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여성 검사장입니다. 오늘 검찰의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공감되기 때문에 간추려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문형배란 말은 안 했지만 달리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일제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했어요. 이영림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혐의로 중국 리순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시 일제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무려 1시간 30분이 넘는 긴 발언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당시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안 의사를 그 일본의 원훈 대신인 이토를 암살했다는 혐의로 아주 죄인 취급을 하던, 국적 취급을 하던 때였는데, 당시의 일제재판부, 물론 사형 판결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일제재판부보다 문형배가 못하다는 지적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헌재 재판관까지 오른 이 문형배나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은 기본 소양도 안 돼 있는 법조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동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형배 우리법 재판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영림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아주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형사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중요하고 민사 관련 법 못지않게 민사소송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법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당연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냐. 대한민국 최강, 아시아 최강도 아니고 우주 최강이다. 그런데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준다. 하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방면의 기회를 준 모 정치인의 예도 들었습니다. 자, 이 모 정치인 바로 누구겠습니까? 판사 유창훈이 이재명을
풀어준 재작년 9월의 일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구속 안 시키겠다. 참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나서 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영화 제목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이 지검장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봅니다. 이 지검장의 이 마지막 문장이 특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다. 이영림 지검장의 조부가 아마 독립유공자로 추정이 됩니다. 의병을 일으키신 걸로 봐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더욱이 부친은 어떤 전쟁이든 6.25가 됐든 아니면 월남전이 됐든 참전을 하신 용사 출신인 게 분명합니다. 이 꼴을 보려고 참 대단한 그런 통박이었습니다. 광주 5.18 광장 집회를 사흘 앞둔 전한길 강사도 오늘 이와 비슷한 아주 비장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집회까지의 사실상 마지막 언론 인터뷰라고 하면서 한 이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는 헌재가 지금처럼 절차와 공정을 어기고 있죠.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문영배와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말하는 겁니다. 국민혁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 혁명이란 말을 내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재인이 2016년 12월에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시 헌재의 탄핵 재판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재가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나는 발언입니다. 전 씨는 그 국민혁명이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전 씨는 문재인이 쓴 국민혁명이란 말을 나도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도 이렇게 국민혁명을 말한다.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에 이어 좌파의 언론계의 거물이죠. 손석희까지 전한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손석희는 11일 친정인 MBC를 통해 방송된,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에서 그분 전한길 씨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자, 이 분야란 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적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전 씨의 얘기를 수백 건씩 받아쓰는 언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이 남는다고 했어요. 일견 천하의 손석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석희가 꼴 같지 않은 질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토론에 참석했던 한국일보의 뉴스 스탠더드 실장, 참 거창한 직함입니다. 뉴스를 제대로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한국일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의문을 품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김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요. 참담하다. 왜 받아 써줘야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다. 마이크를 대줘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주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자, 데스크 앵커로 한 35년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은 처음 들어봤어요. 언론은 기사 가치가 있으면 누구라도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기사 가치가 없는데 뭘 받아 쓰고 마이크를 대주고 하는 건요, 언론이 아니고요, 선동기관인 겁니다. 이런 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는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보기에 방송사 한 두 곳, 신문사 서너 너댓 곳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측의 말은 다 받아쓰고 무슨 얘기든 마이크를 대주고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손석희와 그 토론자의 말이 적반하장의 궤변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과 개딸 좌파들은 겉으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론 무척 떨고 있을 겁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는 속담 그대로인데요. 실제로 이재명과 함께 그 대장동 변호사를 하면서 그 호위 무사 변호사처럼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박균택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금배지를 대가로 받았죠. 이 박균택이 전한길 씨와 2030 청년들을 필두로 한 애국 보수 세력의 오는 토요일 광주 집회를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박균택은 전강사와 참석 시민들에게 집회 장소로요, 광주 금남로의 5.18 광장 대신 광주시 광역위생 매립장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조롱하듯이 그 상세 주소까지 첨부해 놨습니다. 정말 수준이 좀 보이죠. 박균택은 최소한 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는 최소한 넘나드는 탄핵 반대 시민들을 분리수거돼야 할 극우 쓰레기라고 모독했습니다. 박균택이 올린 글의 제목 광주시장님, 강기정 말한 거예요. 극우 집단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베풀어서 집회는 허용하되 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라고 하고 싶다. 자,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저는 자신을 돼지라고 놀린 태조 이성계에게 멋지게 응수한 유명한 무학대사의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불안 불씨, 도난 돈목이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란 건요, 자연법에 원리고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국민혁명은 좌파가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썼던 말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